14강입니다. 오늘은 한미 FTA 분야별 영향 및 기대 이득 중에서요.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한미 FTA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친서민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의 연간 수입 시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2010년 기준으로 약 2,0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단일 국가로 세계 최대 시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조 원, 그죠? 10년 기준. 그래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넓어지는 거죠. 시장이 넓어지면서 그만큼 이제 생산 확대, 소득 증가가 커진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FTA 사실 FTA를 하자는 것이 세계 인류의 어떤 편익 정대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것은 모토죠. 그죠? 그러니까 교역량이 많아짐으로써 보다 더 뭡니까? 소비자들이 많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고 또 가격도 뭡니까? 또 경쟁적으로 되니까 더 다운이 되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그죠? 편익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제 수출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GDP 대비해서 수출이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교육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65%에서 심지어 80% 갈 때도 있고 연도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우리는 속된 말로 수출로 먹고 산다. 그거 없으면은 뭐 아무런 자원이 부존 자원이 없습니다. 앞전에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들이 부존 자원이 엄청나게 많죠.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은 또 석유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그죠? 캐나다 같은 데 보면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유럽의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는 없지만 옛날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지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러한 자원, 즉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엄청난 자원들이 있는 국가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뭐 나름대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뭐 알게 모르게 영향력으로 해가지고 자원을 확보하고 하는 데는 그죠? 아직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우월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문제들은 좀 이야기를 하면 깊이 들어가야 되지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근데 이제 우리는 뭐 그런 게 전혀 없죠. 그죠? 거의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말에 뭐 미러클 오브 한입을 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는 수출이다. 그 수출을 그런데 할 수 있었던 진짜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 자유무역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트 체제 이후 가장 혜택을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에 자유무역의 기조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수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정책과 하나의 프린시플, 그러니까 하나의 원칙으로서 세계가 그 당시에 자유무역이 필요했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거에 이제 참 운이 좋았던 거죠. 특별하게 뭐 물건을 하나 팔려 해도 우리가 아름아름 소개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뭐 맨땅에 속된 말로 헤딩한다 해가지고 물건이 팔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부모님들이나 친척들이나 뭐 여러 가지 아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부에서 나오는 조달 품목이 있다. 조달 품목이라는 것은 공개 입찰을 한다. 그죠? 근데 그 조달 과정이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다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낮은 가격에 써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되는 거야. 왜? 최저 입찰 가니까. 낮은 가격에서 다 된 거예요. 왜 되느냐? 우리는 그만큼 그 당시에 노동력이 쌌고요. 그 다음에 부지런했습니다. 그래서 뭐 밤이고 낮이고 있습니까? 어디?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아버님 나이들, 여러분의 아버님 나이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님 나이들은 그 당시는 그런 이제 학생 시절이었고, 여러분들 할아버님 나이들, 그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노동권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일하려면 일해야 됐고, 일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적으로 행운이었죠. 왜? 일할 직장도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자, 근데 이제 공장 같은 데 이제 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제 싼 노동력과, 정말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그 덕분에 우리가 이제 물량을 맞출 수 있었고, 낮은 가격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뚫고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갖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 세대들, 여러분들 아버님 세대들이 이어갔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 통상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바톤을 이어서 다시 뛰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수출을 먹고 산다 말 그대로입니다.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도 많죠. 독일도 수출을 먹고 살죠. 근데 독일과 같은 나라는 오랜 그 역사적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그죠? 그 중심에 있었던 나라들이고, 그죠? 그래서 그 나라들은 맷집이 있잖아요. 그게 기계 문명을 주도했던 나라들로서, 그죠? 그거 뭐 원천을 갖고 있잖아요. 원천 기술들을. 근데 우리는 그것도 없잖아요.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일본에서, 그죠? 그리고 뭐 일본 사람들이 어떤 버리고 간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해가지고 뭐 하여튼 참 그런 면에서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우리 그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통상환경, FTA 이런 거 여러 가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알아야지 뭐 가서 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알아야지 뭐 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지난해 수준으로 중소기업 8만여 개, 그때 이제 2010 그 당시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시를 즉 FTA 발효 당시입니다. 8만여 개다. 그래서 이제 매년 그 당시에는 우리 1년에 보통 지금도 거의 비슷한 현상입니다만은 3, 4천 개의 중소기업이 수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수출 시장의 확대는, 자 보세요. 내가 어떤 중소기업이 1000개를 팔았다. 근데 국내에 해볼게는 자기네들이 그게 있습니다. 국내는 이제 똑같은 조건이죠. 임금 면에서도 똑같고, 뭐 여러 가지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뭐 벌써 마켓을 갖다가 아큐파이 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난 들어가면 뉴 엔트런트입니다. 새로운 진입자죠. 그럼 새로운 진입자에 가만 놔둡니까? 놔두면은 이제 자기 밖으로 뺏기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도 또 치열하게 이제 싸움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국내에 팔 수 있는 게 한 200개 정도, 10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공장인데 한 200개 정도, 아니 100개 정도. 먹고 살 수 있냐? 뭐 먹고 산다. 그럼 어떻게 하냐? 900개. 900개를 생산해서 시설이 있고 이걸 돌려야지 모두가 다 해피하고 뭐 이자도 내고 다 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걸 바깥으로 팔아야죠. 왜? 바깥에서는 뭐 나라가 한 200개 넘으니까요. 조금씩 팔아도 뭐 10개씩만 팔아도, 그죠? 그럼 다 그 물량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FTA를 하면서 FTA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국내에 파는 거 똑같죠. 왜? 관세하고 여러 가지 뭐 혜택을 갖다가 국내 혜택과 똑같이 내국민 대우를 하니까요. 그죠? 같아. 그죠? 최국 대우를 하고, 들어갈 때는 최국 대우를 하고, 그다음 들어가서는 내국민 대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똑같은 경쟁으로 수출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 자국의 국민들, 기업들과 똑같이 이제, 자, 그래서면 이건 고용 확대의 기회가 될 거죠.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으로 해서 원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산 수입 원료, 뭐 부품 도입, 미국 같은 경우는 가죠. 미국 시장이 큽니다. 2000조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공업 수출 좀 판매하는, 중소기업, 최종,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부품 도입도 싸게 해야죠. 그죠? 가공에 수출할 때는 또 수출하면 또 뭡니까? 또 관세 무가 안 되니까. 그 와서 하면 우리나라 땅과 똑같이 하니까 뭐 여기 와서 가공해가지고 하면 뭐 운송비만 조금 들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프라이스 그게
되겠죠, 그죠? 가격이 이제 그게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중소기업의 혜택이 있다는 거,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FTA가 실현되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만큼 됐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하고 FTA니까요. 원자재 부품 도입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가격 경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price competitive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직접 수출 알지만 대기업 등의 납품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출한 중소기업 경우에도요. 당연하겠죠. 그죠? 그만큼 이제 대기업이 수출을 더 많이 할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제 똑같은 이제 가격을 가지고 경쟁을 함으로써 그 관세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에 납품을 하든 직접 수출을 하든 간에 어쨌든 좀 이제 혜택을 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똑같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류에 있는 산업은 더 뭡니까? 어떻게 더 힘들 거고요. 우리가 우위에 있는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들은 우리가 더 이제 증가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여류에 있는 산업에 대한 대책이 이제 필요하겠고 그에 대한 데미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우위에 있었다고 하는 수출이 증가되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품목들이 과연 그러면 증가되었는가?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봐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을 기준을 했다고요. 그래서 2010년에 약 5,300억 달러, 5,300억 달러면 그 한 530조 정도 됩니다. 530조. 이에 달하는 미국 조달 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 진출력이 조달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국 기업의 진출력이 확대된 조달 시장에는 국가가 필요로 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 조달. 프로큐먼트라죠. 조달 시장. 우리 조달청에서 국가가 이제 필요해 가지고 그 구입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제 크죠. 그죠? 조달 시장이라는 것이 보통 GDP의 15% 정도를 각국이 조달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 거래가 가능하게 된 만큼 자, 그래서 진출 영역이 이제 확대됐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 기업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중소기업도 옛날에 이제 조달 시장에 대해서 이제 그 뭐 20만 불 이상에 대해서요. 근데 이제 10만 불 이상부터 작은 규모부터 이제 1억부터 1억 정도 그죠? 부터 이제 우리가 같이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거든요. 우리 중소기업들 보면은 자그마한 중소기업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뭐 그 예를 들어서 공급가액이 우리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달청에서 자 뭐 공공청사 하나 짓는데 뭐 200억 300억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조그마한 건설사들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50억 뭐 30억 이렇게 하면 조그만 건설사도 갈 수 있죠. 똑같은 거죠. 그것도 이제 미국도 20만 불 이상이다 이랬는데 10만 불을 낮췄습니다. 낮추니까 이제 조그마한 기업들도 가서 조달 시장에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조달에 이제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문 FTA 확대로 중소기업 기회 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출 마케팅 지원, 뭐 FTA 정보 제공, 정보 제공이랑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출 마케팅도 FTA가 어떻게 체결됐고 FTA에 있고 뭐 어떤 미국과의 FTA가 어떤 조건이고 어떤 산업에서는 어떻고 이거 일일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수업 받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FTA 정보 제공, 정보 제공 뭐 이런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품목부 FTA 같은 걸 갖다가 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 기업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중소기업이 대기업 하청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할 계획이다라는 것이 이제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죠, 그죠? 그래서 대기업에 하청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문제, 이거 참 사실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보면요. 그래서 어쨌든 중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정이었고,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제 뭐 이렇게 한미 FTA 때문에 자영업자가 더욱더 몰락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입장이 이제 자영업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도소매 등 유통 분야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이제 뭐 슈퍼마켓이니 뭐 이런 편의점이니 이런 것 등이죠. 이 부분은 이제 어차피 96년에 WTO 되면서 96년에 이제 WTO에서 개방이 되었다 이거죠. 이 FTA를 포함한 여러 비슷하게 이제 시장이 개방되어 있다. 한모 FTA뿐만 아니라 앞에 있었던 그러한 이제 몇 차례 FTA를 통해서도 이미 이제 개방이 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케이스도 지금 독자적으로 잘 생존하고 있다. 그런 취지였죠, 그죠? 그래서 뭐 한미 FTA가 개방된다 해가지고 뭐 자영업자들 주로 종사하는 도소매 유통 분야에서 더 큰 어떤 타격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자영업자들이 크게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 개방보다는 97년도에 이제 IMF 구제금융이라든지 이제 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때문이었다. 이런 것들로 이제 이렇게 주장을 당시 했었습니다. 당시 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요. 자영업자들 한번 추이를 한번 보면은, 이제 10,000명 기준으로 했을 때요. 어쨌든 뭐 변화만 한번 보면 되죠. 97 IMF 구제국영 때는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97년도 그 다음에 조금 줄어들었죠. 98년도 이렇게 IMF 구제금융 이후에 줄어들었고 2002년에 카드 부실 사태 때도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보면은 이때도 줄어들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영향 때문이다. 이런 영향 때문이다. 라고 이제 반론을 당시에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추이를 보면 되겠죠. 2010년도 이후에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제 지켜본다면은 당시에서 이러한 설득들이 뭐 객관성이 있었던 건지 뭐 맞는 이야기인지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통산업. 유통산업도 이제 뭐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맷집을 길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이런 거 보면 답답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유통산업이 결코 만만치 않다. 미국 월마트 철수했죠. 프랑스 카르푸 철수했습니다. 그죠? 세계적인 거죠. 결국 국내에서 철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국내 경쟁 결과 철수했는지 우리가 보수주의 성향 때문에 철수했는지는 그것은 좀 더 우리가 조사해 봐야 될 이야기죠. 그죠? 그 사람들이 뭐 우리 월마트나 까르푸 같은 경우들이 있다가 철수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월마트 까르푸뿐만 아니고 그죠? 보면은 이제 지금 다시 월마트나 까르푸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은 그러면 과연 다시 어떻게 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당시에는 이제
유통이 오픈돼 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제재가 있었고요. 제재가 있었고, 그때는 뭐 거리 제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조금 뭐냐면, 배타적인 면이 많죠. 그죠? 당시만 해도요. 당시만 해도 이제 배타적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런 이제 월마트나 까르푸만을 보고 이렇게 한다면은, 뭐 경쟁에서 그거 됐다, 경쟁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른 외국 기업들에 대한 이제 그런 배타성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와서 국내에서 철수를 했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경쟁력이 있어서 철수했다. 경쟁력하고 있는 거하고 철수하고는 또 이야기가 틀린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경쟁력이 있다는 거하고 철수했다는 거는, 즉 우리가 경쟁력이 이랬다 해서 철수하지는 않거든요. 단지 마켓 쉐어를 갖다가 점유율을 좀 낮게 가져간다는 것뿐이지 이득이 된다면 하는 거죠. 근데 완전히 그냥 여기서는 장사가 안 되겠다라고 가는 경우는, 그러면 이 기업들이 역으로 이야기해서 다른 국가에서 그럼 철수를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월마트, 까르푸가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나온 예가 있냐 이거죠. 그럼 그런 나라들에서는 경쟁력이 있고, 그럼 우리나라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 GDP나 뭐 모든 면에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까르푸가 철수를 했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구독 우리나라가 그 나라들보다 경쟁이 있냐 이거죠. 그것도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왜 철수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인 기업들이 투자할 환경이 아니라고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자체를 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나쁜 토양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죠. 투자가 돼야지 여기서 더 많은 생산이 있고, 그것에서 또 고용이 창출되고, 또 거기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들, 즉 보다 더 어드밴스된 제품들을 수출함으로써 우리 어떤 무역 수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뭐 전국적으로는 또 자기 나라로 돈이 돌아가지만, 돈이 돌아갈 때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 돈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은행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행 어차피 손님 돈이잖아요. 근데 그 손님들의 돈을 돌려주는 그 차이를 이용해서 은행이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다른 고객에게 돈을 빌려줘서 이득을 남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돈은 어차피 전국적으로 끝까지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돈도 어차피 그걸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면 우리는 또 그 돈을 쓰게 되는 거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외국 기업이 국내에 와서 물건을 만들어서 국내에서 수출하면 그건 우리 수출로 잡히는 거고요. 그때 돈이 들어오는 것도 결국 뭐냐면 국내의 돈입니다. 은행처럼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사이에 우리는 또 중간에 이제 기업들이 그 돈을 갖다가 또 이용을 하고, 빌려서 이용을 하고, 또 뭐 그 사람들이 돈을 본국으로 벌려야 될 때는 또 이제 또 돈을 마련해가 주고, 그 사이사이 순간순간을 어떤 그 텀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돈을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제 외국 기업들이 유통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어떻습니까? 그게 많죠. 고용 효과가 많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아예 뭐 그냥 짐 싸서 간다. 짐 싸서 갔는데, 짐 싸서 가서 우리가 경쟁에서 져서 갔다. 이겼다.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경쟁이 있더라도 그런 기업들을 조금만 더 잡아둬야 되죠. 그죠? 왜냐면 그런 기업들에게서 우리가 얻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기술, 영업 방법,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업 방법이 뛰어난다. 이 정부에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완전히 초타시켰다. 좋다. 와, 만세다.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왜? 이런 기업들이 한국에서 철수를 한다는 것은 다른 기업들에게, 그러니까 유통기업들이 더 안 들어오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미국의 월마트의 그 매출은 우리나라 1년간 GDP하고 똑같습니다. 400조가 넘죠. 우리나라 GDP가 한 500조 된 지금도 뭐 똑같습니다. 미국 기업 하나가 우리나라 총 생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기업들이
나갔다. 그럼 그 사람들이 버틸 수 없어서 나갔느냐? 아니다 이거죠.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다른 나라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유럽에 철수했느냐? 아니다. 그 경쟁 잘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이죠. 근데 왜? 그건 그거 어떤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고질적인 게 있다 이거죠. 여기서는 아예 안 되는 게 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과연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지 세계화 시대에 그죠? 그게 자랑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나가버리면은 다른 기업들, 다른 외국 기업들이 그걸 보고 선례로 보고 저는 월마트도 안 되고 까르푸도 안 되는 저런 동네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 우리만 그죠? 투자 여건에서 우리는 그게 하나의 좋은 그들이 철수해버림으로써 해서 우리는 뭔가 하나의 어떤 낙인 효과가 나. 낙인 효과. 한국에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저 사람들 굉장히 보수적이다. 자기네들 그것만 이렇게 한다. 속되게 이렇게 되면은 그게 좋은 효과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좀 서로 사줘야 되고, 그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팔아먹으려면 우리도 사줘야죠. 남의 것을. 우리 것만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수출하는 사람은 다 효자고 수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매국노고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그죠? 수입이 돼야지 원자재를 갖고 뭡니까 다시 수출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우리 것만 팔면 최고다. 그 너무나 얌체죠. 얌체야. 얌체. 완전 얌체죠. 그런 이제 사고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반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는 뭐, 자영업자들이 몰락한다는 주장을 나오는데, 과장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은 모세혈관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높이고,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의 급격한 시장, 대형 유통, 그치? SSM 규제법을 마련했어요. SSM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겁니다. 이제, 거기 뭐냐면 대형 유통업자들이 전통시장 같은 데에서 몇 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대형.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 WTO에 저촉되는 규범입니다. 규제법입니다. 왜냐? 자유무역을 해치거든요. 규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내 이야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장사해야 될 길목에다가 장사 못하게 하고 벌써 길목에는 벌써 선점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환경이 안 된다 이거죠. 여기서 와서 장사할 환경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직은 그래서 여기서 뭐 시간 끌어봐야 뭐 이거는 운동량이 기울어졌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죠? 그런데서 시간 끌어봐야 괜히 의미가 없다. 뭐 시간 끌 수만 있지만은 선진국들은 그런 바보짓은 안 하죠. 시간만 끌고 미래가 계속 투자합니다. 근데 우리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SSM 규제법 뭐 하지 마라 뭐 안 된다 이런 규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소위 이야기한 이제 WTO에 이제 줘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었을 때 치열한 경쟁이 되고 소유부진들 외부적인 자영업자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살피겠다 뭐 살핀 거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만 해도 전통시장 현대화 골목 슈퍼 온누리 상품권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온누리 상품권 해가지고 뭐 중소상점에 대한 소비 진작책 그래서 뭐 이게 뭐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일부 성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전통시장 현대화라는 게 뭐 요즘 보기에는 위에다가 뭐 그냥 루프 덮은 거 캐너피 덮은 거 밖에 없던데 뭐 어떤 게 현대화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제 뭐 온누리 상품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정통시장에다가 뭐 한 3조 원 정도를 지원해서 한 게 위에 이제 비 오는 날도 시장 볼 수 있게 이제 캐노피 덮고 바닥 깔고 뭐 그 정도였습니다. 시장도 하도 많으니까 뭐 그 정도만 해도 한 3조 정도 들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그 다음에 이제 한미 FTA에 따른 기업 피해 같은 경우 보면요.
무역 조정 지원 제도가 큰 기여를 작용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은요, FTA 체결로 무역 조정 제도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확보, 생산성 향상, 구조조정, 소위 이야기하면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 융자 및 커스팅 지원을 받을 때 구조조정. 그죠? 또한 이제 경쟁력 저하 업종 및 품목 사업을 축소해라. 구조조정해라. 신사업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신사업 전환 자금 별도로 기존에 하던 거 경쟁이 없는 거 접어라 이 말입니다. 접어라. 접으면 보상비 주고, 예? 근데 접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걸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전환했다. 뭐 새로운 기술 전환하고 금방 경쟁력 갖고 살아날 수 있으면 새로운 기술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갖고 전환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평생을 해왔던 걸 갖다가 접는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사업 전환이 바로 무역 조정입니다. 사업 전환. 사업 전환이라는 것이 보다도 경쟁력 있는 쪽으로 그 사업을 전환하라는 건데 기존의 그런 사업들에 또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다 있는데 경쟁력 없는 업체들로 그걸 조절을 했다. 얼마나 살아남을 거죠. 얼마나 살아남을까. 얼마나 살아남을까.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생존이 어렵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이제 큰 기업들이 어떤 그 이런 자영업자들, 자영업 하던 사람들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고용인으로, 그죠? 흡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이제 부분들에 대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육성해야 되겠죠, 그죠? 강소기업이나 아니면은 중기업이나, 그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중소기업들, 아주 견실한 중소기업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이제 육성해서 이 사람들이 기존의 이런 이제 자영업자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또 뭐냐면 또 대기업 중심이잖아요. 우리와 비슷한 위치에 그런 처지에 있는 기업 국가가 독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무역 의존도가 높습니다. 거기도 한 70% 됩니다.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요.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전략 품목들요. 전략 품목들이 한 200개 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품목이 200개 넘는다는 이야기는 중소기업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대기업은 전략 품목들이 200개가 넘을 수가 없죠. 대기업의 전략 품목들은 집중하기 때문에 뭐 반도체면 반도체, 자동차면 자동차, 뭐 이런데 이제 뭐 평면 디스플레이면 디스플레이 이런데 집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대기업들의 어떤 그것은 적습니다. 품목은. 그러면 독일은 200개, 우리는 몇 개입니까? 10개도 안 되죠. 10개도. 조선, 뭡니까? 평면 디스플레이, 자동차, 반도체, 뭐 몇 개 됩니까? 핸드폰, 뭐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전부 대기업 위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모델로 이렇게 어떤 무역 조정의 모델로 삼아야 될 곳이 결국은 독일과 같은 나라들이거든요. 독일과 같은 나라는 우리하고 비슷한 무역 의존도가 높고요. 또 뭐냐면 대신에 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대신에 높은 그 수출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아주 다양한 다변화된, 그죠? 그러한 품목들이죠. 그럼 다변화된 품목들은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중견기업들, 아주 강한 강소기업들 이런 데서 이제 해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조금 우리가 OECD 국가에 비해서 뭐 OECD 국가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그 OECD 국가는 선진국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는 후진국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년까지만 해도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OECD 국가 중에도 개발도상국들이 많고요.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조금 이제 그 리딩하는 국제사회에서 리딩하는 그런 이제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자영업자들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영세적이고 이 사람들의 어떤 생계가 굉장히 불확실하다, 불안정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사업조정제도라는 것이 뭐 무턱대해 놓고 야 이거 지금 경쟁이 없으니까 뭐 징징 짜면서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전환해라. 전환하면 돈 줄게. 돈 주면 그때뿐이죠. 너 돈 나중에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뭐 너 받았으니까 그거는 알아서 생존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경쟁력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경쟁력이 없다면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들로 하여금 이런 자영업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야지 무턱대해 놓고 그냥 전환해라. 이거는 줄여야 된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업 그 부분에 이제 그 뭡니까 축소하기 위해서는 배를 보상을 해줍니다. 해주고는 그 다음에 이제 배를 더 이상 이제 뭐 그 사람 뭡니까 놀고 돈 받은 걸 까먹고 있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 면에서 저하가 되죠. 그죠? 뭔가 이거 하던 거를 갖다가 그냥 단지 말이죠. 좀 명분만 내세워 가지고 전환했다. 그 전환하는 게 뭐로 어떻게 전환했나? 전환하기 위한 자금 줬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할 말 없는 거죠. 자금 받았으니까 왜 못했나? 이런 이제 논리인데 자금 받았다고 어떻게 그 사람이 합니까? 전혀 모르는 분야에 어떻게 자기가 전환을 합니까? 전환이 안 되죠. 그죠? 전환을 하기 위해 자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환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토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을 했을 때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자금을 지원하면서 그래 돼야지. 이제 업자들도 마찬가지죠. 당장 이제 돈 같은 거 이렇게 받는 것이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그리하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국가도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이제 손을 들어버리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피해 업종의 경영 안정 및 유동성 문제. 유동성 문제는 현금이 당장 결제해야 될 돈이 필요한데 현금이 당장 없는 걸 갖다가 우리 유동성 문제, 유동성 위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해서 정부의 정책 금융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돈 준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죠? 돈 준다는 거 중요하지만 이 돈 줌으로써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당장 돈 주면 좋다 하죠. 근데 이제 돈 받고 나서 어떻습니까? 할 일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서서히 그 돈 다 나가고 결국은 뭡니까? 하던 일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안 하는 조건으로서 돈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걸 하려면 또 돈이 드는데 그때는 누구에게 어떻게 의존해야 될지, 그 다음에 그때는 또 어떤 자금도 없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참, 정부나, 여러 부분에서, 정책 당국에서 이게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 대안 제시들이 보면 지금 이제 나중에 보면 이런 대안 제시들은 돈을 준 거니까 이거는 뭐 퍼포먼스는 있겠죠. 돈을 줬으니까네 돈을 주는 거니까 뭐 세금으로 집행하는 거니까 성과는 다 했겠죠. 돈을 줬는데 나머지 여기에 대한 이제 효과는 어떻게 측정이 되냐. 자영업 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다는 것들은 어떻게 나타나요? 측정이 굉장히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곤란한 걸 알고 그러는지 이런 건 좀 너무 추상적이다 이거죠. 곤란하다. 그래서 긴급 경영안정자금 당연히 줬겠죠. 2011년에 2200억 원 지급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2012년도에는 이제 그 2,500원으로서 또 인크리스 시켰다. 그거야 뭐 세금으로 주니까 안 주겠습니까? 그거 안 주겠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이러한 것들을 경영 안정이 되었는가.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경영 안정되어 가지고 그 어떤 경쟁력을 가지는 지표들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그러면 이걸 측정할 것인가. 그러면 준 업체들에 대해서 정부는 이런 통계를 갖고 있는가. 어떠한 기업 줬는데 이 기업들이 매출이 나중에 주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증가했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가 이거죠. 그렇다면은 경영 안정 자금이 된 거죠. 주고 난 다음에도 이 기업들이 뭔가 매출이 증가했다든가 뭐 고용이 증가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당연히 경영 안정 자금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퍼포먼스가 있는 거죠.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우리가 피드백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신보, 기보 및 지역 신보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그 다음에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뭐 어떻게 되는지 봐야죠. 그죠? 신보, 기보, 지역 신보를 대한 중소기업 보증 지원의 정가액 같은 것도 한번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받았다면은, 그 다음에 그 정보도 갖고 있어야죠. 자기들 줬으니까 그 기업들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업들의, 이런 업체들은 이제 우리가 기업에 매달 뭡니까? 그거를 신고를 하잖아요. 회계 신고를 하면서 회계 자료도 넘겨줍니다. 회계 자료 넘겨주면, 왜냐면 이제 요즘 대출 받고 할 때는 회계 자료를 다 넘겨주거든요. 회계 자료 넘겨주면은, 그 회계 자료 보면 압니다. 아, 이거 우리 지원 받아가지고 뭔가 좀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는 거죠. 그런 것도 가지고 있어야죠, 당연히.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당시 정부가 실시하고 정부가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효과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2012년 보증 공급 규모가 신기부 54조 지역 나갔다. 나갔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제대로 나갔는지, 아니면 이 나간 기업들이,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막연하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 이제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미국에 비해서 경쟁력 열의를 보이는 품목에 대해서 그렇죠? 비교 열의죠. 국산화 및 수입 대체를 하기 위한 R&D 자금을 지원한다. 자, 그래서 국산화 비교 열의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 부분들도 참 그건데요. 우리가 FTA에서 비교 열의에 있는 것들은 무역 이론도 마찬가지고요. 비교 열의에 있는 것들에서는 물론 비교 열의의 이론 자체가 비교 열의에 있는 것도 수입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완전히 비교 열의에 있는 것들은 그냥 이건 기부업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은 차라리 좀 더 비교 우위에 있는 제품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론적으로 그죠? 이론적으로는 훨씬 더 실익이 있는 거죠. 실익이 있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수입 대체를 위한 R&D인데, 근데 이제 이 비교 열의에 있는 것들을 어떤 이야기냐면은 비교 열의에 있는 것을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을 더욱더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서 더 많은 수입을 내서 비교 열의에 있는 것을 갖다가 구입해 온다면은 오히려 더 비교 열의에 있는 제품들을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것보다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비교의적 관점에서는 그렇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비교의의 정도, 비교열이지만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가? 비교열이지만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가? 수출할 수 있다면 그 수출량을 적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산업 구조조정 이외에서 이제 좀 더 이제 감축돼야 될 부분들은 비교 우위에 있는 부분으로 전환을 갖다가 시키면서 연결돼야 되겠죠.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무역 이론에서 비교 우위가 비교 우위 중에서도 상대적 비교 우위, 상대적 비교 열이라는 이제 그런 이론이 성립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국가 수출을 할 때는 모든 것들을 미국하고 우리하고 관계만 이제 보고 합시다. 미국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구체적인 산업에서는 또 틀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력이나 이런 모든 면에 봤을 때는 한국보다 일단은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모든 면에 모든 상품에 다 비교 우위에 있다 해서 그 상품 모두를 다 생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비교 우위 이론에 의하면은요, 그건 무역 이론이죠. 일단 무역 발생의 근원이 되는 이론입니다. 이래서 보면은 비교 우위에 있지만 그보다 더 비교 우위에 있는 그보다 더 생산성이 높은 것에 집중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이득으로 자기들이 더 우수했지만 자체에서 생산하지 않는 것을 외국에서 수입해 왔을 때 오히려 더 이득이 될 수 있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모든 물건들을 다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미국이 우리보다 더 낫지만 우리만 더 낫지만 생산하지 않는 물건, 외국에서 구입하는 물건, 그거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켜서, 그죠?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내에서 비교 열의에 있는 상품 중에서도 완전 비교 열의에 있는 것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좀 더, 비교 열의 중에서도 좀 더 나은 것, 좀 더 수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역 조정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교육시키고, 투자시키고, 그 다음 거기에 우리 정부가 스포트를 해주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출 상품을 갖다가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100% 어떤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앞설 수는 없지만 좀 더 미국이 비교 우위지만 생산하지 않는 제품들, 그죠? 그건 우리가 이제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교 둘 다 잘 못하지만 그 중에도 경쟁력 있는 상품들, 예, 거기에 대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중소기업 베이스에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기업 위주로 간다면은 지금 우리 지금 수출을 보세요. 우리 통상 환경을 보세요. 우리가 중소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이 수출을 한다면은 자체적인 수출보다는 대기업이 납품해서 대기업의 부품으로서 수출하니 우리나라 대기업의 어떤 수출 품목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10개, 11개. 독일은 200개라 그랬죠? 그럼 이 10개, 11개가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의 어떤 이 소용돌이 속에서는 편중되어 있어요. 미국과 중국에. 거의 50% 이상이 편중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는 전부 다 중소기업도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무역선을 다각화해야 되고요. 무역선을 다각화해야 된다. 다각화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추진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신남방 정책이라 해서 중국과 미국에서 나와서 그 중국 밑으로 그 남방이죠. 그래서 아세안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인도라든지 그죠? 또는 아시아 중에서도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같은 지역, 그죠? 그런 지역으로의 어떤 전환이 필요한 거고요.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한미 FTA니까 이제 미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미국에서도 우리는 뭐냐면 그런 제품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미국이 우위에 있지만 생산하지 않는 제품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 우리 중소기업 중에서도 미국과의 FTA에서 완전 열의에 있는 거, 진짜 안 되는 거. 미국이 수출하는 제품을 갖다가 이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생산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뭐냐면 덜 비교 열의에 있는 제품들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해서 그런 지금 우리 어떤 품목별 조사와 R&D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전환시키고,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그죠?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가 수출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이런 마케팅 노하우도 갖고 있을 거고, 기존에 이제 리딩하는 이런 기업들, 국내에 이제 그런 제품, 우리가 비교 열의에 있지만 미국에 수출하는 이런 기업들과의 어떤 공조라든지, 이런 하나의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뭐냐면 언어의 어떤 수사로만 끝난다 이거죠. 그렇게 하겠다면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프로세스 해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어떤 교육 시스템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진이 굉장히 더디고 있다. 실질적인 어떤 그게 없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의료기기, 정밀기기, 화학 등 대미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서는 이거 보세요. 의료기기, 정밀기기, 화학 등의 중에서도 이건 대미 경쟁이 취약합니다. 이건 오늘 비교 열의에 있습니다. 비교 열의에 있는데 비교 열의에 있더라도 미국이 비교 우위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미국이 비교 우위에 있지만 미국이 다 생산하냐? 생산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 중에서도 또 미국이 비교 우위에 있지만 생산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면 의료기기에 지금 미국이 우위에 있는 FTA가 됨으로써 이제 미국의 의료기기, 정밀기기, 화학기기 우위에 있는 제품들이 확 밀려올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우위에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은 지금까지는 FTA에 해가지고 FTA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보호무역 일종의 관세라는 보호장벽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보호장벽이 없어지면 이제 무방비로 이제 1대1로 이제 국내 기업과 똑같은 대우를 미국 기업들이 내국민 대우를 원하기 때문에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똑같은 입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죠. 그러면 다 자연적 거기에서 이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의료기기 종사하지만 미국이 열의에 있는 것, 아니, 미국이 우위에 있지만 생산하지 않는 것, 덜 우위에 있는 것, 이런 부분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업종 내의 전환은 오히려 더 우리가 빨리 센스가 빠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전환이 필요하다. 정밀기계도 마찬가지고 화학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교육과 마케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객관해야 됩니다. 정부는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무역 전환, 무역 조정이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는지, 성과를 보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가 필요합니다. 통계 없이 그냥 뭐 막연하게 말만 해놓고 지원금 나갔다. 지원금이야 당연히 나갔겠죠. 지원금. 국민 세금으로 주잖아요. 국민 세금 결제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냥 뭐 선전대상 딱 고려해가지고 주면 되는 거죠. 물론 그 주는 것도 그렇게 막 쉽게 주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냥 보면은 그냥 까다롭게 하고 말이죠. 그냥 그 뭐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조차도 힘들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정부는 제대로 자기들의 약속과 어떤 그런 장밋빛 청사진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 이거죠. 책임을 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이야기하자. 자, 당신네들 돈 줬을 때 돈 준 기업도 있을 거고 그 기업의 어떤 그 매번 재무제표를 받아볼 것이다. 그럼 그 재무제표를 보자 이거죠. 자, 지원금 들어와 가지고 매출이 늘었는지, 그 다음에 매출 지역이 어딘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뚜렷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냥 뭐, 돈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매출이 점점 줄다가 나중에 뭐, 폐업을 했는지, 뭐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R&D 지원과 더불어 대미 수출품 생산,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인증마크 UL, 그죠? 획득에 대해서 적극 지원, 자, 그래서 이건 너무 참 베이직한 이야기인데요. 중소기업 UL 물론 그것도 뭐 헬프해야 되지만 뭐 UL 받는다 다 수출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아니지만 그렇지만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이게 큰 뭔가 중소상인들 FTA에 대비해서 그거 아니죠. UL은 우리나라 KS 마트가 같은 겁니다. 그 나라에서 이제 정해놓은 스탠다드를 갖다가 만족하는 제품을 갖다가 만들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이제 뭔가를 하나를 나열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로밖에 이제 안 보이는데요. 자, 어쨌든 좀 크리티컬 리뷰를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간에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향후에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우리가 너무 간과하지 않고 보다 이제 경쟁력 있게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미 FTA가죠. 발효되면 제조업뿐만해서요. 국내 생산에서 미국 수출하는 차량에 부과되던 2.5 관세자가 4년 후에 일괄 타겟 철폐된다. 4년 후에 이래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어쩝니까? 트럼프가 어쩝니까? 미중 무역 전쟁을 해갖고 일괄 그냥 그 미국의 또 통상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25%가 됐잖아요. 참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는 이야기죠, 그죠? 그 당시 FTA 할 때는 야 2.5% 있던 것만도 철부가 된다 했는데 10배를 지금 붙여버리잖아요. 10배를 4년 후에 일괄 철폐가 됐는데 나중에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그때 19년도에 그거 했으니까 결국 7년도 안 돼가지고 25%로 그래서 이게 다 거짓말 됐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우리 주족상품 중소소형차 자 중소미시장의 중소소형차가 미국 시장에서는 한 38% 정도 됩니다. 작은 것들이 소형차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자 미국과 같이 잘 사는 나라도 국민들은 조그만 차 타고 다녀요. 근데 우리는 보면 조그만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미국의 대형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비율이죠. 그죠? 우리는 돌아다니면 조그만 차 없어요. 조그만 차 없어요. 다 커요, 차가. 근데 미국에는 보세요. 40% 가까운 사람들이 작은 차를 타고 다녀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완전히 거꾸로 바뀌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맞나? 우리 경제 사정에 비해서 우리의 어떤 소비 수준이 맞나? 라는 것도 이제 좀 생각해 볼 문제죠. 그러면 여기서 시장 점유율이 1위가 일본 차입니다. 일본 차. 토요타. 잘 팔리죠. 토요타. 미국 사람들 토요타라면 뭐 그냥 제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제품과 근소한 가격 차이로 이제
경쟁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뭐 어찌 됐는지 한번 봐야죠 나중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국산차하고요 일본차 미국 시장 가격 비교. 자, 2011년자 그죠? 그래서 이제 액센트 그죠? 액센트가 토요타 그죠? 토요타에 나오네 그죠? 토요타하고 했을 때는 1.2% 차이네요 그죠? 1.2%. 한 1300만원 정도 1500만원 정도 그죠? 현대 같은 경우는 2400만원 소나타 그죠? 카미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 뭐 거의 뭐 이렇게 이제 경쟁력을 갖고 세금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세 철폐에 따라서 가격이 절반되겠죠. 우리 장기 현지 시장 공략 큰 플러스 요인이 더 많은 우리 장기 미국에서 볼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럼 더 많은 자동차가 우리 미국에서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예. 지금 뭐 엄청나게 이제 줄었죠. 그죠? 자동차 수출도 줄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동차 수출 확대는 수출 기반의 우리 경제에 더 큰 활력이 된다. 그러면 지금 수출 안 되면 더 큰 침체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우리나라 수출 이권 대표적인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지금 25%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전체 무역 수지보다 더 큰, 전체 무역 수지보다 더 큰 규모의 흑자다. 그럼 어째 되겠노 지금? 이래 되면 역으로 돼버렸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교육 현황은 자동차, 자, 대미 교육 현황, 딱 나오죠, 그죠? 대미 교육 현황. 정가를 보면은, 그죠? 수출 수익, 수출 맞네, 그죠? 무역 수지, 그죠? 이렇게, 무역 수지가 이제 이렇게, 증가된다는 거, 증가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것도 이제 완전히 틀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해수출이 활발해지면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부품을 공급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혜택, 그게 당연하겠죠.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동차 부품이 수천 개 된다 이라지만 사실 수천 개는 아니고요. 자동차 부품이 수천 개입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일일이 나사 볼트까지 이렇게 하면 수천 개겠죠. 볼트 똑같은 볼트인데 치수 틀린 것까지 전부 다 하면 수천 개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뭐 우리가 자 어쨌든 간에 뭐 중소기업계 또 혜택이 돌아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죠? 당연 안 하겠습니까?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하나로 더 팔 수 있으니까요. 자, 2010년대 1차 납품업체 수요는 한 899개. 대부분 중소기업. 당연한 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FTA 발효에 따른 미국 측 수입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그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자동차 용품 생산 5천여 기업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수입 관세가 철폐됩니다. 그죠? 수입 관세 최대 5.7%의 수입 관세가 철폐되면 경제보다 추가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돼서 더 많이, 그죠? 영업이익률이 4.1%였다. 10년도 4.1%. 이게 4.1%니까 영업이익률 4.1% 참, 그렇죠? 이게 참 그렇게 마진이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규모가 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진이 적어도 이제 단위가 크잖아요. 전체 총 레버뉴가 크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더 많이, 그죠? 팔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FTA는 우리 부품업체가 해외 선진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기회가 됐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대미 수출 이제입니다. 그죠? 2006년에는 한 2조 5천억 달러, 그 다음에 2007년 2조 8천억 달러, 그 다음에 쭉쭉쭉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이제 2010년은 4조 정도, 그죠? 4조 정도의 어떤 매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미국만, 그죠? GM, 포드 등요.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계열화를 따지지 않고요. 품질과 가격 좋은 부품을 이른바 글로벌 소싱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보면 현대 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현대 모비스 이래가지고 거기서 부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열화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글로벌 밸류 체인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그거 갖고 옵니다. 좋은 품질의 가격 경쟁이 있으면 그거 가져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부품업체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갖죠. 왜? 옛날에는 관세가 있어갖고 가도 저 나라 관세를 묻어 가격이 높았는데 이제는 그걸 물지 않잖아요. 그죠? 물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뭐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하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희망사항이었죠. 당시 희망사항입니다.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됐나 보자. 자, 코트라 한국무역공사죠. 미국 주요 바이어 인터뷰를 했는데 정부에 의하면 그다음 GM, 포드 등 적극적으로 한국산 부품 구매 확대 계획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건 뭐 그는 글쎄요, 코트라 그렇죠. 그 결과를 보면 알겠죠, 그죠? GM에서 포드에서 델피에서 어느 정도 했는지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한번 나중에 조사해 보면 알겠죠. 단기적으로 셰시 부분은 자동차 몸체를 말합니다. 그다음 마줄이라는 것은 뭐 계기판 같은 거, 공조장치 등과 같은 현재 수입이 활발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향후 더 많은 부품과 기업에서 수출 기회를 잡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대로 됐는가 또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여기서 14강은 일단 하고 15강에서 보고 있습니다.